자, 그럼 이런 과정에서 헛소리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일하는 분야가 있었죠. 제가 일하는 분야를 확장시키고 조합해야 되고 새로운 공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배움을 즐기며 압박을 견뎌내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기깔나게 일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를 공부하고 버텨내고 실현 분야, 안 맞는 분야도 최소한 기본은 알아야 되고 학습 효율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신산업 하는 임원은 거의 모든 시중의 책과 세미나 등을 다 봐요. 임원은 인시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회사를 골라갈 수 있는 사람, 위에 말하는 방식으로 살다간요 회사를 고르지도 못할 겁니다. 항상 시장을 보고 트렌드를 파악하고 빠르게 학습하고 바뀌는 기술을 업데이트해야 돼요. 시장에 온라인 상황이 있으면서 실시간 트렌드를 해야 되고 문과들이 왜 망했는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과에게 하는 소리가 뭐냐면 새로운 것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문과는. 근데 너네는 계속 새로운 거 공부해야 된다. 시장 트래킹해야 된다. 그런 인과관계 믿다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복잡게 압박을 견뎌내는 만큼 이익이 생겨요. 압박을 견뎌내고 성장하고 강해지는 겁니다. 이미 돈은 충분하겠지만 심심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할 수 있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망상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망상이에요. 자기 완성의 의미가 아니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구는 좋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뻘소리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밸런스가 맞춰서 이건 내가 괜찮게 견딜 수 있는 압박이다. 인간은 적당한 압박을 바라거든요. 오직 자기가 강해질 뿐입니다. 특히나 지금 고려해야 될 건 40 이전에 개인 사업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디폴트 얼라이브 회사 안 다녀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80년대생 임원 요즘 올라오고 있죠. 딱 제 나이대. 대다수 사람들은 경영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사람들은 이거 세대 교체로 착각합니다. M세대가 실무자이기도 한데 한국에서 연공서열제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70년대생 너보다 연차 어린 상사 밑에서 일할 거니까 나가. 자존심 상하지. 최대한 빨리 나가. 두 번째, 80년대생도 임원을 달게 해줄게. 이건 뭐냐면 임시직원이니까 못하면 나가. 임원은 잘할 수 있거든요. 잘하는 용도예요. 세 번째, 그중 임원에서 생존 경쟁에서 잘하는 사람은 남아. 한국식의 소프트한 구조조정 방식입니다. 미국처럼 대량의 레이오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 한 군데만 할까요? 대다수 회사들이 지금 잘라낸 70년대생과 80년대생 다른 곳에 이직할 때가 있을까요? 이직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보면은 희망퇴직 저런 거 엄청 많이 해도 안 나가는 사람이 여전히 더 많고 대기업 근무자는 더 많아졌고 대장암 걸려서 똥기저귀 차고도 어떻게든 냄새나도 출근합니다. 써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직처가 없어요. 그래서 40 이전에 디폴트 얼라이브 할 수 있는 기반은 항상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도 개인 사업을 조금씩 계속 트라이를 해야 합니다. IT라 하더라도요. C레벨에 가까워질수록 일자리가 소수화돼요. 언젠가는 팀장을 달아야 되고 언젠가는 C레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자리는 점점 소수화된다고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 그죠? 과거에 개발자 출신 치킨집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비즈니스 설계하고 그러면서 개인 단위로 시장에서 디폴트 얼라이브가 가능하고 그거 하면서 자산 축적을 해놓으면서 무한히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거 위해서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인증심사 또 새로운 심사 나오는 거 이런 거 공부하고 기술사 취득하고 박사 취득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거 왜 해요? 최대한 길게 하려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점프업 하기도 쉬우니까. 그래서 다른 회사 이직도 서로 도와주지만 정부 사업도 할 수 있고 연봉도 올려주고 개인 사업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재무 파이프라인 같아요. 주업, 자산, 현금 파이프라인. 여기서 하는 것들 트라이 이게 대부 역할을 하거든요. 이것들 하는 것들 트라이들 중에 하나가 잘 되면은 주업화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사업 영역이에요. 대부분 주업에 집중하다 보면 현금 파이프라인에 소홀한데 실리콘밸리 이야기 들어보면 요즘 이제 AI 개발자는 주에 뭐 100시간, 120시간 일하지만은 그 외의 사람들 보면 9 to 5, 5 to 9 이런 말도 들려요. 9시부터 5시까지 회사에, 5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는 내 개인 사업 준비 이런 것도 하는 겁니다. 뭐 창업가 정신하는 나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최전선이 실리콘밸리니까 기억해야 할 건요. 한국의 구인 배수는 호경기에도 0.6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지금 대량으로 레이오프 해고를 당했는데도
구인 배수가 1.1이에요. 미국은 떨어져서 1.1이고요. 한국은 호경기에 0.6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길이 더더욱 적다는 겁니다. 국가가 성장하는 구조적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수로 생존해서 외부에 소비를 해주는 국가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져도 1.1이고 한국같이 수출해서 경제를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국가들은 항상 고용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0.6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환경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65% 내외로 이하로 나와요. 그래서 빨리 누군가 돈을 벌고 은퇴해주고 누군가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주고 그 회사의 창업가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계속 양성하고 그래야 아랫세대들이 올라올 수 있는 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공서열제 없애고 정년 연장 없애고 하는 것도 같은 논리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방향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기존의 일자리가 버틸 수도 있는 겁니다. 구형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구시대 일자리가 이런 식으로 점점 적으면요 빠르게 없어져요. 그래서 한국이 얼리 어답터 성향이 강하고 액티브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상황에서 위로 올라갈 때 영어가 도움이 됩니다. 과거 CISO 분이 회사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취업 활동할 때 싱가포르, 한국, 일본 이 세 곳에 동시에 취업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처럼 영어가 가능하면 국가를 넘나드는 취업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한국 시장의 의존성을 해결해 줍니다. 접근하는 시장을 곱하기 단위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같은 기술로 반면 기술 같은 경우는 접근하는 분야가 좀 더 하나 확장되는 플러스 형태거든요. 근데 영어는 곱하기로 만들어줍니다. 그 시장들이 다 있는 분야들이 여러 가지 모여있는 시장을. 그래서 당연히 효용성은 어떤 기술보다 높고요. 취업이든 사업이든 공통점은 사람이 필터링 되어서 몰릴 수 없는 투자는 일어나는데 필터링 돼서 어려워서 이거 담당할 사람 찾아야 돼요. 그럼 공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 개인 사업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합니다. 올라갈수록 또 사업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나도 사업에 그 간접적인 경험이라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만약 개인 사업이 굉장히 잘 되면요. 굳이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하는 것보다 사업을 키우려고 할 거예요. 대기업의 임원보다 중소기업에 이제 잘 나가는 중소기업의 사장이 훨씬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좀 더 그리고 그 남에게 눈치 안 보는 사람 스트레스 적은 그것도 맞고요. 그래서 개인 사업이 그 정도 현금 파이프라인 주지 않는다면 주업이 보완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있잖아요. 대기업 임원들 다 해요. 잘리면은 갈 데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은퇴 준비하는 거 다 하죠. 이거는 연차가 언제든 다 해요. 근데 왜 일찍 시작하려 하지 않는가라는 거에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그래서 두 과정에서 자산은 계속 축적되고 전체적인 안정성을 제공해서 디폴트 얼라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장기 성장하는 S&P 500을 모으는 이유도 그겁니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할 여유보다는 일에다가 집중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저축률을 높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거 전부 가족에게 제대로 공유하고 시스템을 함께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리스크 헤징이에요. 부자가 되는 건요? 무한 트라이 하다가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다가 운이 따라서 하는 겁니다. 가난은 근데 무조건 리스크 헤징이에요. 시스템 내부의 취약점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의존하고 직업에 의존하고 분야에 의존하고 산업에 의존하고 국가에 의존해봐야 결국에는 최종적인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게 됩니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은 어쨌든 자신이 지게 됩니다. 자, 방향은 정해졌죠. 투자가 일어난 것. 그럼 딱 한 발자국만 보면 됩니다. 목표는 그거면 충분해요. 나머지 방법론입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팔란티어 이거 전방 엔지니어 이런 건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이거 고객 대응이나 컨설팅이기 때문에 성향이 좀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IT 컨설팅이 아닙니다. 그냥 비즈니스나 프로세스 빠르게 파악하고 사람까지 컨설팅하는 거야. 팔란티어에서 저거에 관련돼서 주는 책이 즉흥 연기거든요. 즉흥 연기. 괜히 이걸 읽게 하는 게 아니에요. SI 재해석을 모든 컨설팅을 종합하는 입장으로 맡기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되면 이제 거의 모든 부분의 컨설팅을 대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집중하는 건 보안 그리고 아키텍처고 방향을 정했으면 이제 다음 취업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취업, 직업 이건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술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걸 기반하는데 우리가 지금 순위상으로 집중하는 건 클라우드 보안이 1순위 보통 이제 클라우드 보안 관제나 심 솔루션 요 정도 됩니다. 3년차 정도 거치면 제일 적절하거든요. 그래서 로그와 전체적인 보안 블루팀에 대한 아키텍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점프업하기 좋습니다. 클라우드 보안관제랑 일반 보안관제랑 사실 똑같긴 한데 클라우드 회사 안에서 보안관제라면 클라우드 다른 직업으로 확장되기 더 좋고 그 다음에 회사 자체가 더 좋으니까 클라우드 MSP 위주로 하는 거지 일반 온프레미스 보안관제나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 이거에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직하기 좋고 어쨌든 올라가는 루트를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최대한 살려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2위는 클라우드 엔지니어 똑같아요. 클라우드가 투자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방식이 그걸 넘었습니다. 그 통화량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3위 이하부터는 취업으로 취급하지 않고 전직하기 위한 1년 경력으로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은 일단 빨리 IT 입문을 하고 뭐 요즘은 데이터 라벨링 예전에는 그 OP 이런 것들 그래서 고졸의 경우에는 공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선 IT에 입문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자격증 실력 학력이 갖춰지면 전직의 형태를 가집니다. 그리고 IT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은 드물지만 일자리는 줄어들겠죠. 피라미드 구조니까 바꿔 말하면 그 하위 일자리는 여전히 많다는 거잖아요. 단 수도권 기준이에요. 이건 다음 경력직으로 이직할 때 필요한 커리어 루트로 취급되진 않지만 그래도 일하면서 공부한 사람을 좀 더 좋게 평가해서 신입 들어갈 때도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 딱 수월하게. 더 좋은 회사를 간다가 아니라 수월하게. 그리고 좀 경력을 좀 많이 쌓고 대기업급 가면은 심지어 이 경력까지 인정해서 조금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은 대체로 또 같이 일해보면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안관제를 주로 보내는 이유도 결국 보안업계에서 커리어 쌓을 때는 블루팀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관제는 결국에는 자동화되고 없어질 경력이고 뭐 심 이 정도 경력이 제일 많이 취급받게 되겠지만은 이것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까요? 완전히 없어지면 또 그것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블루팀 경험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점프업을 할 때. 그래서 침해 대응은 여전히 남아있을 테니까. 그래서 반면 투자가 일어날 곳은 클라우드 분야고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여기 보안이 결합된 클라우드 보안을 지향하는 겁니다. 투자가 일어나는 곳.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카펙스 일자리, 초기 세팅 요거 할 때는 보통 개발자들이 들어가고요. 오펙스, 운영 최적화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제 우리 엔지니어들이 들어가는 거죠. 보통 근데 카펙스, 지금 현재 카펙스 집중되는 건 데이터 센터들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온프레미스를 최대한 회피하려는 이유는 온프레미스 프로젝트가 지금 추가 투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주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분야가 일이 적다고 좋아하다가 새로운 거 배울 필요가 없다고 좋아하다가 어느새 전직하지도 못하고 갈 데도 없고 업계를 떠나야 될 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영어 가능하면요, 기술 서적 번역도 기술 플러스 영어가 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현금 파이프라인 확대도 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부를 할 때 외국 기술 자료 읽고 영어로 블로깅하고 링크드인으로 영어 활용하기 권했습니다. 링크드인에도 은근히 제안 많이 와요. 이거 미리미리 훈련해야 된다. 테크와 그 영어를 같이 하는 거. 그래서 한국에서 근무할 때도 영어 가능하면 이직을 외국계로도 노려볼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 중에 영국과 캐나다, 호주 뭐 이런 쪽 그 지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외국 대학 출신이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기술 공부하면서 전화 영어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 지금 구글에 다니고 있는 친구나 캐나다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오피스가 또 구현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해외 대학 출신 학생들도 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이런 거 구현할 때 팔로알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AI 나오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영어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술 난이도는 근데 올라갔어요. AI 관련된 인프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난이도는 떨어지고 기술 난이도는 올라갔는데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겠죠. 자, 그럼 컨설팅을 해보죠. 영어 가능 강점 살려야죠. 기술 부족, 기술 준비는 하면 되는 거고, 자격증을 한국용은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인데 한국에서 경력 쌓고 넘어갈 거니까 그냥 있을 때 많이 취득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초 지식에 관련된 거라서 나름 도움이 됩니다. AWS 자격증, CK
그 외에는 이제 뭐 클라우드 시장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입사 이후 개발 과정을 하고 그전에는 인프라 위주의 과정을 해서 우선은 입사를 최우선으로 할 거예요. 클라우드 업계 입사. 그리고 관리해야 될 거 영어로 기술 블로그, 포트폴리오 안 믿습니다. 꾸준히 기록해 놓은 기술 블로그, 특히 날짜가 나와 있는 거 그런 거 믿습니다. 그리고 링크드인 관리 이렇게 해야 된다. 커리어 개발 방향은 방향 정도면 됩니다. 투자가 일어나는 곳. 지금은 개발 인프라 보안 여기에 AI가 플러스 된 것 뿐이죠. 플랫폼 엔지니어링.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방향은 이렇게 되고 다음에 뭘 해야 될지는 알겠어. 개발자들이 지금 취업이 어려워진 것처럼 투자가 일어나는 곳이 나중에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근데 없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서 필요 없어진 거 빠지고 새로운 게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보안이라는 카테고리가 없어지지도 않고 클라우드라는 카테고리가 없어지지도 않고 정확히는 인프라죠. 그리고 개발이라는 카테고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존에 쓰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전환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 나오면 그거 따라가는 게 바쁜 겁니다. 한때는 데이터 사이언스만으로 취업할 수 있었는데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플러스 인프라도 데이터 엔지니어가 돼야 되죠. 기존에 있던 거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직업이 나오는 게 그래서 되게 좋은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게 되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고 더 고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개발자 플러스 인프라가 데브옵스, 데브세옵스 되는 것처럼 지금 여러 기초들이 연결된 설계자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블록체인이 되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 분야죠. 그러다 보니까 기초 가르치는 게 다른데 미국에서 보안 기초 가르칠 때는 크립토 베이직이 들어갑니다. 근데 한국에서 보안 기초 가르칠 때는 그게 안 들어가요. 이건 그냥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에서 쓸 데가 없으니까. 이게 시장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IT는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언제나 개발 인프라 보안 넓은 영역의 기술과 함께 경영 비즈니스 이렇게 적응해 가야 됩니다. 이게 기술을 하는 엔지니어가 기깔나게 일하는 법이에요. 나한테 전문 분야는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경영 비즈니스에 계속 제공해야 된다. 우리는 경쟁 속에 뛰어들고 적응하는 것만으로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데 당연히 저 투자의 흐름도 바뀔 건데 제로 베이스에서 바뀔 수는 없다. 그리고 그건 다음 단계 스킬트로 나아간 것뿐입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전직이 가능했듯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고점이 확대되고 빨리 적응하면 됩니다. 전직하면 됩니다.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이 탑티어 기술 경영자들이 하는 거고요. 기술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치, 경제, 외교, 국방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필요한 방향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